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17번째 시간 인수분해 공식의 첫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 즉 전개를 할 때 나왔던 공식이 곱셈 공식이라면 당연히 인수분해를 할 때 나오는 공식이 인수분해 공식일 텐데요. 곱셈 공식이 5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 역시나 몇 개가 된다? 5개가 될 거다. 왜? 역의 과정이니까. 즉, 곱셈 공식 5개를 거꾸로 쓴 게 인수분해 공식인데요. 그래서 많은 교과서들이 1, 2번 하고 3번 하고 4, 5번 하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항의 개수에 따라서 좀 인수분해를 가르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는 방식과 교과서 또는 일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고요. 자, 제 스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1단계 뭘 하냐? 공통인수를 찾으라. 공통인수 찾기. 공통인수가 있다면 당연히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공통인수가 없다면 또는 공통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끝나지 않았다면 2단계 바로 뭐냐? 항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항의 개수 세기. 항의 개수를 세서 만약 그 항의 개수가 2개라면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일명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했던 곱셈 공식 3번을 뒤집은 인수분해 공식 3번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항의 개수가 3개라면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게 되는 대각선 공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수분해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조건 공통인수 찾습니다. 무조건 공통인수를 찾아요. 공통인수가 있어? 그럼 공통인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요. 근데 어떤 식 같은 경우는 공통인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공통인수를 찾아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끝났어. 그럴 때는 항의 개수를 세라. 만약 항의 개수가 2개면 합차 공식, 항의 개수가 3개면 대각선 공식. 그렇다면 합차와 대각선 공식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겠죠. 자,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항의 개수가 2개인 것만 하겠다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x제곱 빼기 4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인수가 있나요? 없죠. 두 번째, 항의 개수를 세요. 몇 개죠? 2개죠. 그럼 무조건 우리는 합차 공식을 쓴다는 겁니다. 합차 공식 정리해드립니다. 곱셈 공식 3번을 거꾸로 쓴 거. 뭐죠? a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a 빼기 b였었죠. 곱셈 공식 3번은 기억하자 그랬었죠. 합, 차,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고 하나는 합, 하나는 차,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자, 잘 보시면 항의 개수가 2개인 거의 특징은 뭐냐? 무조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제곱의 차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제곱의 차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거 제곱의 차 아닌데요? 잘 보시면 앞에 건 제곱이 분명한데 뒤에 거 4는 2의 제곱으로 하면 정확하게 제곱이죠. 제곱의 차 형태를 무조건 띠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하냐? 어떻게 인수분해하냐? 잘 보시면 제곱의 차를 인수분해했더니 앞에 거 한 번씩, 뒤에 거 한 번씩, 하나는 합, 하나는 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앞에 거 x를 한 번씩, 뒤에 거 2를 한 번씩, 앞에 거 합, 뒤에 거 차, 인수분해 끝.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연습. x제곱 빼기 9y제곱. 똑같이 하면 우리가 재미가 없으니까 식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자, 공통인수 있나요? 없죠. 항의 개수 2개죠. 항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또는 빼기를 두고 앞뒤에 있는 식의 개수를 세시면 되겠죠. 그럼 이건 무조건 합차 공식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x제곱. 두 번째 있는 식은 9y제곱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9는 3의 제곱, y제곱은 y의 제곱이니까 3y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제곱의 차가 됐구나.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앞에 거 쓰시고
뒤에 거 쓰시고 합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또 식을 한번 변형해 볼게요. 세 번째.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볼까요? 또 위에 거랑 다르네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아, 마이너스가 앞에 있네. 공통인수 일단 없어요. 항의 개수 2개예요. 형태가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무조건 제곱의 차 형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빼기 16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x제곱에 빼기 4의 제곱 되겠죠. 따라서 얘는 x 먼저 쓰고 4 쓰고 하나는 합, 하나는 차.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1번식과 2번식과 3번식의 공통적인 점. 공통인수가 없죠? 항의 수가 2개죠? 무조건 제곱의 차 형태를 띠겠죠? 합차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살짝 틀어볼게요. 어떻게 틀 거냐? 다음과 같이 틀어볼게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거 인수분해 하셔. 선생님, 항의 수 2개인데요. 근데 제곱의 차가 아니네요. 3x제곱 루트 3x 12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개수는 정수인 걸 해요. 즉 루트 나오면 안 된다고. 또는 유리수인 걸 합니다. 유리수. 즉 무리수인 거는 안 해요. 아시겠죠? 유리수 범위 내에서 한다. 자, 3x제곱 빼기 12 그럼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제일 처음에 알려드렸지만 인수분해 하시오.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공통인수 찾는 겁니다. 즉 얘는 공통인수가 있는 거예요. 공통인수가 뭐가 있죠? 그렇죠. 3이 있는 겁니다. 3이. 3으로 묶는 거예요. x제곱 빼기 12는 3 곱하기 4니까 4가 남는 거죠. 자, 인수분해 끝났네? 아니랬죠. 인수분해란 더 이상 인수분해를 할 수 없을 때까지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3 하고 났더니 뒤에 있는 식이 다시 항의 개수가 몇 개? 2개이면서 제곱의 차 형태를 띠고 있죠. 어떻게? 요렇게. 맞습니까? 따라서 이걸 마저 인수분해 주셔야 한다고요. 어떻게? 3에 x에 2에 합의 차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 주셔야 된다. 자, 앞에 1, 2, 3번과 4번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5번. 이걸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x제곱 빼기 36. 자, 이걸 봤더니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항의 수가 2개네요. 4x제곱은 2x의 제곱이네요. 36은 6의 제곱이네요. 이거 제곱의 차네요. 제곱의 차.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쓰고 합차. 선생님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물론 잘하셨지만 이건 인수분해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왜 끝난 게 아니냐? 이 식이 인수분해가 덜 됐죠. 이 식이 인수분해가 덜 됐죠. 왜 덜 됐어요? 공통인수 2가 있죠. 이것도 공통인수 2가 있죠. 따라서 이걸 인수분해를 완성하면 4가 있고 x 더하기 3, x 빼기 3입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공통인수 찾는 겁니다. 즉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것도 맞지만 다음과 같이 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덜 실수하는 거예요. 공통인수를 먼저 찾아요. 얼마가 있죠? 4가 있죠. 그럼 x제곱 빼기 36은 4 곱하기 9니까 9가 남는 거고 이때 9는 3의 제곱인 거고 따라서 가로 안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합차 공식에 의해서 x3 합차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결과는 똑같지만 우리 친구들이 더 잘 그리고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1, 2, 3번과 4, 5번의 차이점을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1, 2, 3번은 공통인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합차 공식 들어가는 거고요. 제곱의 차. 뒤에 있는 4, 5번은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먼저 인수분해 하시고 항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제곱의 차 그런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항의 개수가 두 개인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난도 주의해야 될 것을 조금 잡았어요. 자, x의 4제곱 빼기 1 그리고 x의 8제곱 빼기 1 이 두 개씩은요. 대단히 많은 교과서들에서 인수분해를 하시오 이런 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식의 특징은 공통인수가 없죠. 그리고 항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 그럼 무조건 뭘 쓰는 거예요? 무조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x 4제곱이 뭐에 대한 제곱이냐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x 4제곱은 x 제곱의 제곱인 거죠. 뭐 1은 당연히 1제곱인 거고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x 8제곱은 x의 4제곱의 제곱인 거고 1은 1제곱이고 이걸 쓰실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는 그냥 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앞에 게 x제곱이니까 x제곱을 한 번씩 쓰고 뒤에 게 1이니까 한 번씩 쓰고 앞에 합차. 자, 여기서 인수분해를 끝내시면 안 된다고요. 덜 한 거죠. 왜? 앞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가 끝났지만 뒤에 있는 게 다시 제곱의 차 형태를 띠고 있죠. 왜? 1제곱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뒤에 있는 식은 다시 한번 x1, x1, 합차 이렇게 해야지만이 인수분해가 끝난 것이다. 더 이상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죠. 항의 개수가 두 개이면 제곱의 차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무조건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식은 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얘가 앞에 식, 얘가 뒤에 식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4제곱, x 4제곱, 1, 1, 합차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돼요. 왜? 제곱의 차의 형태가 아니니까. 하지만 얘는 제곱의 차의 형태가 되죠. 왜? 방금 전에 왼쪽에서 했잖아. x 4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쓸게요. 제가 그냥. 그럼 x 4제곱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1에 x 더하기 1에 마지막에 x 빼기 1 이게 바로 x 8제곱 빼기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이 들고 나면 조금 이걸 관찰력이 좋은 친구들은 규칙을 좀 찾을 수 있구나. 이게 8이야? 그럼 절반, 다시 절반, 다시 절반, 그리고 마지막에 x 빼기 1. 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만약 x 16제곱 빼기 1이 인수분해를 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의 절반 x 8제곱 플러스 1, 이거의 절반 x 4제곱 플러스 1, 이거의 절반 x제곱 플러스 1, 이거의 절반 x 플러스 1, 그리고 맨 뒤에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항의 개수가 두 개인 식을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